3월 15일 금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선 좌파가 놓은 덫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가 부른다면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돌아와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오려면 비행기 값을 내야 하는데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초 핵심 수사 당사자를 도피 의혹을 무릅쓰고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종섭 악재로 4.10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표심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내에서는 결국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실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한 서울 험지 출마자는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인가, 선거에서 이겼는가 라면서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당 안팎의 분위기를 고려한 듯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MBC 기자를 겨냥해 MBC는 잘 들어 라며 군정보사령부가 오홍근 기자에 대해 회칼 테러를 저지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8년 군사정권 비판 칼럼을 연재하던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기자가 군정보사 군인들에 의해서 당한 테러를 가리킵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등을 두고 현 정부와 줄곧 갈등을 벌이고 있는 MBC를 상대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면 치겠네요. 한편 황상무 수석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목발 경품 발언에 이어서 거짓 사과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안팎 여러 인사의 의견을 들은 뒤 공천 취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강북을 해서 정봉주 전 의원과 후보 경선을 벌인 차점자 박용진 의원을 재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 공천이 취소된 사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2달 새 20차례 했는데요. 정부가 100조 넘는 개발 사업에도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조 단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 산정도 빠뜨렸습니다. 어떤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GTX 사업의 경우 역사 개발이 좌초된 사례가 여럿 있는 데다 사업성 검토도 채 이루어지기 전에 불쑥 발표부터 한 것이라 민간 사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이 선거용 환심 사기로 보이는데요. 민생토론회가 졸속 투자 설명회가 되면서 관권 선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전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도 올해 국내 은행권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홍콩 ELS 분쟁 조정 배상안을 은행권이 수용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고객에게 팔 때는 언제고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한 기사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경찰이 동료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와 현 정부가 자살 방관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제주도청이 이달 초에 시작한 정책 홍보용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모델을 월 60만 원 정도 내고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인건비 걱정도 그 정도라고 하네요. 한편 경찰도 일선경찰서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도 도입하고 소방청 역시 소방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7조 1144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로 집계된 뒤 교육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기록 경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